세계 최대 습지 판타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의 판타날은 많은 동물들에게 고난의 시기입니다. 특히 카이만 악어에게 건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호수에 다다른 카이만 악어들은 살아남을 확률을 높입니다. 이들은 등을 진동시켜 물을 뿜어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고 짝짓기를 함으로써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의 유전자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 역시 각자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카이만 암컷은 새끼를 돌보고 보호해서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려 하지만 전체 새끼 중 10% 정도만이 죽음을 피하고 삶의 길로 들어섭니다. (90%의) 카이만 악어 새끼는 성체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판타날의 최상위 포식자는 제규어입니다. 제규어를 위협하는 동물은 판타날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자기들끼리의 경쟁에 승리한 후에야 번식할 수 있습니다. 건기의 제규어들은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자가 짝짓기를 통해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거죠. 건기의 판타날. 수많은 동물들에게 삶과 죽음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면 판타날에는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물의 드라마입니다. 우기. 모든 도로가 침수됐을 때 판타날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경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수많은 장비를 빈틈없이 잘 포개 놓아야 촬영 스태프들이 앉을 공간이 생깁니다. Yes. Full of diving gear and cameras. And even a book, of course, because we're gonna stay. We start our flying and using a plane right now because Pantanal wetlands at this time of the year is still full of water. All the roads are underwater right now. 비행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판타날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판타날의 면적은 19만 제곱킬로미터, 22만 제곱킬로미터인 한반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I'm Luciano Candizani, nature photographer, and I've been working here for more than 15 years now. This is Pantanal, the world's biggest wetland.
경비행기에서 내린 취재팀은 다시 차로 갈아탑니다. 하지만 사방이 물바다라 차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Just checking to see if the water. 사륜구동 트럭이라도 물구덩이에 빠졌다가는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Ainda não. Tá no joelho. Bem aqui e tá mole o fundo. Tá pegando aqui, ó. A terra tá mole embaixo. Então o que a gente vai fazer? Vamos esperar o trator chegar. A gente engata aqui na caminhonete, aqui no trator, e a gente passa esse pedaço aqui puxado com o trator. 세 번째 이동 수단으로 갈아탔습니다. 2m 크기의 바퀴가 달린 트랙터입니다. 과연 이 트랙터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물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Well, this is wet season in the Pantanal wetlands, and all the roads here are like this one, underwater. In the dry season, you can easily just walk or go in a horseback. This is something that happens every year in Pantanal wetlands. The life is controlled by the rhythm of waters. 네 번째 탈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젠 취재팀이 각각 보트를 저어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Called in the region draining river. It's a river that exists only during the wet season. All the fishes that is now spread over the fields are going back. 네 번 이동 수단을 바꿔 탄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우기에만 존재하는 호수입니다. 나무 말고는 모든 곳이 물로 뒤덮인 이곳은 흔히 볼 수 없는 풍광을 보여줍니다. 물속은 또 다른 신세계입니다. 신기한 건 우기에 이곳이 물로 뒤덮이면 물속에서 자라는 수초가 번성한다는 겁니다. 보통 식물이 물에 잠기면 죽거나 썩는데 이곳에선 수중에서 번성하는 수초가 우기에만 자라나는 거죠. Aquatic plants, fish, and the amazing thing is all this vegetation, all these plants just grow up with the water. It's like 2 meters of water and underwater garden in the bottom. 수초는 물속에서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다양한 부유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식물 부유물로 인해 부유생물인 플랑크톤이 생기고 다시 물고기들이 번성합니다. 다른 곳의 물고기들까지 유입되면서 우기에만 생기는 이 호수는 물고기 천국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생기는 물 웅덩이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곳의 어종은 다양하고 개체수가 많습니다. 다양한 물고기 가운데 특별한 놈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노랑가오리입니다. 노랑가오리의 긴 꼬리 끝에는 독침이 있습니다. 이 침에 쏘이면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건기에는 가장 깊은 바닥에 있다가
이 시기에만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메포리너스.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지만 우기 판타날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물고기는 피라냐입니다. These waters are rich and full of fishes. And many birds and caimans come to these areas to take advantage of the fish. 꼬리에 꼬리를 물듯 다시 물고기로 인해 새들이 몰려옵니다. 판타날은 1000종이 넘는 새들을 볼 수 있는 야생조류 관찰의 천국입니다. 특유의 큰 부리로 앵그리버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된 투칸. 아마존과 판타날이 원산지인 잉꼬. 투칸보다 더 크고 화려한 금화조. 열대 초원과 늪지에서만 사는 사바나 호크.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흉내 집바퀴까지 수많은 새들이 이곳을 찾아 번식합니다. 판타날에 이렇듯 많은 새들이 오는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조류학자들은 우기의 판타날이 세계 최대의 담수 저장소이고 이 시기에 풍부한 먹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루치아노 같은 자연 사진 작가들에게 이 시기의 판타날은 촬영거리로 가득한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그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선수라고 불리우는 가마우지입니다. 가마우지는 큰 몸집의 새지만 발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발견하면 물속으로 들어가 물갈퀴로 물속을 부유하며 물고기들을 찾습니다. During the wet season, all you have here is a very big inland sea, you know, like an inland sea, because the water is everywhere. Water level is controlling how the animals behave. 우기의 판타날, 새들의 군무는 우리에게 경외감을 줍니다. 이 세상의 한쪽에는 이렇게 많고 다양한 생명들이 있고 이들은 나름의 질서와 규칙을 갖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경외감입니다. 우기의 판타날 호수에는 드라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도달한 동물이 있습니다. 카이만 악어입니다. 카이만 악어가 신난 듯 호수 바닥을 걸어다닙니다. 악어는 물에 들어가서도 코를 내놓고 숨을 쉬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숨을 참고 잠수할 수 있습니다. 카이만 악어들은 앞발보다 긴 뒷발을 이용해서 성큼성큼 걸어다닙니다. 우리가 늘 목격하는 악어의 모습은 입을 벌리고 물가에서 정지 사진처럼 머물며 체온을 올리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기의 카이만 악어들은 물속에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들에겐 물속이 반가운 사연이 있습니다. 건기의 물 웅덩이는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생존을 위해 카이만 악어가 택하는 전략은 이 진흙 속에서 겨울잠이 아니라 건기잠을 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꼼짝하지도 않으면서 5달 가까운 시간을 버틴 거죠. 그리고 우기가 되어 다시 물을 만난 겁니다. 물 만난 고기가 아니라 물 만난 악어인 거죠. 카이만 악어에게는 벼락 같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어른거리는 물고기를 한참을 쫓아다닌 후에야 비로소 기회가 옵니다. 배고팠던 기억은 길고 눈앞에 보이는 먹을거리는 많은데 생각처럼 물고기는 입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카이만은 10분 내지 15분만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아이 쇼핑만 실컷 하다가 다시 숨을 쉬러 나갑니다. And in general, there's a lot of other caiman around. So if one specific caiman is successful in getting a fish, the others might want to steal it from it. So in general, the animal who just preyed the fish retreats and tries to find a good place to swallow it by inertia, like we say. 물고기는 사방에 깔렸는데 카이만들은 눈앞에 보이는 한 마리에 여럿이 집착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나 할까요?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뒤로 한 채 눈앞에 한 마리를 갖고 싸우는 악어의 모습은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영장류라 부르는 무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일 겁니다. 악어들 못지않은 놀라움은 자연사진작가 루치아노의 수중 촬영 모습입니다. 사방에 카이만 악어가 득실거리는데 그는 주변의 악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앞으로도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루치아노는 촬영 중간에 악어 앞에서 손을 흔듭니다. So the animals at this time of the year is hungry because the water is spread. The fishes is still spread over the flooded fields. So when I do the movement like this with my hand, the animal thinks it's a fish and comes close. But of course, you need to know a lot about the behavior of these animals to get close and safely. Otherwise, it can be dangerous because if the animal is too hungry because he can't find easily the fish, it can be dangerous to get close. So this animal, for example, I can tell this guy is not eating properly. Oh, I see. Yeah, his team, and in this case, it's dangerous to get close. 카이만 악어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공격적인지 사람에게도 덤벼들 만큼 화가 나 있는지 무엇보다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측하더라도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찍겠다는 열정과 용기가
근접 촬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지식과 테크닉이 더해지는 것이겠죠. 카이만 악어 근접 촬영은 루치아노의 전매 특허가 됐고 그는 이 사진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우기는 대체로 축복의 계절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수초가 스크류에 휘감길까 봐 배를 밀고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Presa cheia assim, barco, onde dá pra navegar, não dá, a gente vai empurrando. Eu gosto de Pantanal. É melhor na cheia. É melhor, porque na seca é areia e poeira e seco, né? 우기의 판타날이 대부분 물에 잠기는 것은 이 거대한 땅이 주변에 비하면 낮은 오목한 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기가 되면 물은 주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19만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대지는 물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곳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극적인 땅에서 18세기부터 소를 방목했습니다. 판타날 대부분의 땅은 사유지고 약 2,500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소의 숫자는 800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떼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기에는 대부분의 땅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풀을 찾아 계속 이동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트랙터와 보트만 갈 수 있는 길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수천 마리의 소떼를 이동시키는 일은 판타날 카우보이들이 합니다. 그들을 판타니에로라고 부릅니다. 판타니에로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말 위에서 보냅니다. 이동거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소들을 팔기 위해 한 달 넘게 장거리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소들을 먹여가며 소를 실어 나를 큰 강까지 물길을 뚫고 나가는 거죠. Aí chega aqui, vão chegar um monte, 5 horas, né? Eu ia chegar até mais cedo, aí deu um atrapalho, escapou o boi nosso lá. Agora daqui até onde ela vai, daqui dia 8 ela chega lá. Dia 8? Aham. Onde ela vai embarcar. Onde é que ela embarca? Lá na frente do Alegrete, na reta. E agora tem bastante água pela frente. Tem. Agora aí que é água e barro, né? Aí tá feio aqui. Aqui é mais feio que pra cá. É. Quantas cabeças? Aqui vai 500. 500 cabeças. 다음 날 소떼를 몰고 가던 판타니에로들이 하룻밤을 묵고 다시 일을 시작한 곳은 다른 농장주의 목장입니다. 이동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다른 농장에 소를 이동시킬 때 판타니에로들과 소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농장주들이 서로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소몰이는 힘든 일입니다. 몰아야 하는 소의 숫자도 워낙 많은 데다가 오랜 기간 동안 물바다가 된 곳들을 지나야 하고 늘 이탈하는 놈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소떼들을 다 몰아넣은 줄 알았더니 무리에서 떨어진 놈이 있었습니다. 소가 다른 곳으로 못 가도록 양쪽에서 소를 몹니다. 소를 우리에 몰아넣으면 늘 잊지 않고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인지 표식을 남기는 일입니다. 표식을 위해 포획하려던 낌새가 보이면 소들은 흥분합니다. 판타니에로에게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Foi parindo, quando pare, certo, todo fim de mês, você vende, aí põe o carimbo na paleta e picota a orelha. O trabalho não para, é um trabalho todo mês tem. Todo mês tem que ter. 소의 얼굴로는 구분이 안 되고 매달 새로운 소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소의 귀를 뚫어 표식을 남기는 일은 원래 행사가 됐습니다. 새끼 소를 잡으려 하면 어미소가 흥분하고 이 흥분은 다른 소들에게 전염됩니다. 목에 줄을 걸자마자 새끼 소는 날뛰고 어미소가 달려옵니다. 채찍질로 어미소를 쫓아내고 새끼 소를 제압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게 소를 넘어뜨리고 나면 그 다음엔 힘을 합쳐 빠르고 정확하게 낙인을 새겨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소떼를 몰고 1년 내내 이동해야 하고 말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땅 위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많고 언제든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판타니에로들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멸종 위기종이 존재하듯이 말이죠. 판타니에로들은 이 힘든 일을 하기 위해 5명씩 팀을 짜서 움직입니다. 이동 중 요리를 책임지는 요리사부터 낙인 담당자까지 저마다의 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타니에로 일은 힘들지만 일과는 단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를 몰고 물을 먹이고 해가 지면 쉽니다. 솥불로 만든 잔에 마테잎을 우려낸 때레레를 돌려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대부분의 판타니에로들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에 살아온 판타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족들 중 대다수는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남는 길을 선택한 거죠. E gosta muito dessa vida, né? Até hoje, acho que o único da família que, assim, da geração do meu pai, dos filhos dele, é só eu que estou no mato. Os outros irmãos, somos entre 4, né? Eu vou pra cidade. Foram pra cidade. Foram pra cidade. E só eu que segui a tradição. Olha, tá difícil, hein? Tá difícil de lidar hoje em dia com esse tipo de... Se você vai ajustar um cidadão lá, fala assim, ó, trabalha no campo, tá? Primeira coisa que eu pergunto, tem Wi-Fi lá? É mesmo? Porra, tem Wi-Fi lá? Então uma coisa assim, você vai vendo. Isso que eu falo que é difícil. É difícil eu falo isso, né? Pra pessoa entender que aqui no mato, às vezes, você não tem uma vida que nem se leva na cidade, né? Entendo. Entendeu? 판타날에선 인간이나 동물이나 한결같이 자연의 흐름 안에서 살아갑니다.
E aqui a vida é controlada pelo nível da água, né? A água aqui é fundamental, né? O Pantanal, ele, na seca, ele depende muito da água, né? O gado, o pasto, plantação, né? 판타니에로에게는 건기보다 우기가 더 힘든 계절입니다. 우기에는 물이 모든 것을 가로막으니까요. 하지만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우기를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Na época da cheia, como diz hoje, a gente fica de pé molhado cedo, né? Eu prefiro cheia. Seca é triste. Por que você prefere a cheia? Cheia, a água tem vida, né? Brotação. A água você traz vê. vida. Oi. Aí agora seca é, putz, como diz tem um ditado aqui, é cheia, né? Seca é que nem a sombra da morte no mês de agosto, né? É triste, Pantanal seco não é legal. 요리를 맡고 있는 플라비오가 판타니에로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늘 이동해야 하는 판타니에로들에겐 말린 고기가 주 식량입니다. 처마도 테이블도 없는 야외에서 식사할 때가 많은 이들에겐 생활 습관에 맞는 요리법이 발달했습니다. 말린 고기를 끓이고 6 meses. Eu casei 1 ano sem sair pra fazer. Não vou fazer o pimenta. 밥과 삶은 채소를 곁들인 이 한 접시가 그들의 점심입니다. 판타니에로들은 이 대자연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함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 자연의 흐름에 순응합니다. Para quem não conhece, assim, como é que foi esse trabalho aqui hoje? O que vocês estavam fazendo? Na verdade, o Pantanal não muda. Os caras vêm pra cá, quer modernizar, mas não consegue. Sabe, vou pôr a choca aqui, vou pôr uma balança, vou pôr um tronco eletrônico, qualquer coisa. Mas esses não aguentam, vai embora. Tem que ir no ritmo, não adianta você sair fora. Se você sair fora, você prejudica o patrão. 늘 이동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는 판타니에로들은 총과 칼을 지니고 다닙니다. 총과 칼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야생 돼지를 잡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냥법이 특이합니다. Nós achamos um porco. E na verdade aqui a gente laça o porco macho, daí castra ele e larga no mato. Aí outra vez eu posso achar ele, outro pode achar, daí ele tá gordo, aí o cara pega ele. Fêmea mesmo é difícil você matar. Mata quando você vê, da vez tá meio apurado, tá muito fácil, já tá bem gordo mesmo, daí o cara mata. 총과 칼은 이들의 가장 큰 재산인 소를 보호하는 데도 쓰입니다. 소의 가장 큰 위협은 제규어입니다. 제규어는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것보다 숫자도 많고 사냥하기 훨씬 쉬운 소를 습격하는 걸 선호합니다. 판타니에로가 잠든 밤에 제규어가 소를 공격해 잡아먹는 것은 종종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하루 종일 소를 돌보며 지내는 판타니에로에게 소중한 재산인 소가 습격당하는 일은 참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들은 소를 공격하는 제규어를 사살합니다. Mas se o cara vê uma onça comendo uma carcaça, para ele quem matou a vaca dele foi a onça, então ela acaba virando a grande vilã da história. Que são nascidos aqui, aquele pantaneiro que a gente costuma chamar bem chucro mesmo, para eles ela ainda é a grande vilã. A gente que é veterinário sabe que na agropecuária 이전에는 제규어의 가죽을 얻기 위한 사냥이 성행했습니다. 이 수렵 행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지만 판타니에로와 제규어의 갈등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If you look in the Pantanal, I guess the major threat that they face is the conflict with ranchers, because being an opportunistic animal, they may kill a cattle once in a while, and this caused this economic conflict with ranchers, and they may be killed
in retaliation. 불법 수렵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데다가 판타네로가 소를 습격하는 제규어들을 사살하면서 제규어는 멸종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Back in 2003, there was a first published estimate of jaguars in Brazil, and their numbers in the Pantanal were estimated at 6.6 jaguars per 100 square kilometers. 그런데 판타날에서 멸종 위기에 몰린 동물은 제규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Eu estive no Pantanal pela primeira vez com 14 anos de idade junto com meu pai e eram outros tempos. Naquela época era muito difícil, por exemplo, de ver um jacaré. Década de 80, auge do período da caça dos jacarés, chamado período dos coureiros, que exterminou dessa região milhares, talvez milhões de jacarés. Então era muito difícil ver qualquer vida selvagem, especialmente os jacarés. 루치아노가 자연 사진 작가가 된 배경에는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에 대한 애착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이 대자연에서 대규모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기도 했죠. 그리고 약 20년 전부터 개인들이 주도하는 판타날 동물보호 활동이 시작됩니다. 삼림벌채로 집을 잃은 블루 마카오를 위해 둥지를 지어주고 먹이가 열리는 나무를 심기 시작한 니에바 구에데스. 그리고 판타날의 농장주이면서 제규어 보호 운동의 중심이 된 루카스 레우진저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시작한 활동은 판타날 야생동물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네그로강의 제규어 보호 프로젝트는 이곳에 살고 있는 한 농장주에 의해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O Lucas, que era morador daqui do Rio Negro, ele queria entender o que estava acontecendo com a população de onças aqui. Ele é biólogo. Então o projeto ele surge com uma iniciativa do Lucas, Pessoal, que é um biólogo e dono dono da fazenda Barranco Alto junto com a Marina. Isso. certo? certo. Legal. 이 프로젝트의 활동 중 하나는 제규어를 생포해 추적 장치를 다는 겁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제규어를 추적하며 생태를 관찰하고 죽었을 경우 사인을 규명합니다. E na maioria das vezes, quando esse sinal deixa de acontecer por longos dias, 2, 3 dias, ele já passa a ser preocupante. Intensivar os trabalhos em educação ambiental, em manejo de gado na região, tentar incentivar os produtores a de certa forma, estar nos ajudando a conservar o Pantanal e as onças pintadas. 판타날 동물 보호의 상징이 된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앵무새 블루 마카오입니다. 히아신스 마카오라고도 불리우는데 큰 놈은 길이가 1m나 됩니다. 이 아름다운 새는 1980년대에만 약 10,000마리 정도가 포획돼 브라질 각지로 팔려나갔습니다. 관상용 상품이 됐던 거죠.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블루마카오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블루마카오는 오래된 나무의 큰 구멍에만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암수가 번갈아서 둥지 속 새끼를 돌보며 번식합니다. 그런데 산림벌채로 둥지를 지을 만한 나무들과 먹이를 얻는 나무들이 줄어들자 멸종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These beautiful blue macaws here, this is another flagship species for Pantanal wetlands, and they are actually eating these fruits. This is the acuri. This is a fruit of this palm tree. And the curious thing is, blue macaws eat
actually only two kinds of fruit. 블루 마카오는 야자 열매의 일종인 아쿠리, 그리고 보카유를 먹습니다. 블루 마카오는 이 두 열매를 주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구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날카롭게 휘어진 부리를 이용해 겉껍질을 깝니다. 겉껍질을 다 까면 속이 드러나는데 블루 마카오는 두꺼운 혀를 기역자로 구부려서 속 안의 내용물만 꺼내 먹는 겁니다. 삼림벌채로 둥지를 지을 수 있는 오래된 나무가 사라지고 먹이가 되는 아쿠리와 보카유 나무마저 베어지면서 멸종 위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If you cut the trees, they eat, and the trees they nest, so the bird will not survive anymore. This makes blue macaws very vulnerable to deforestation. Since if they can't find these fruits, they can't eat any other kind of food. If they cannot find these two kind of fruits, then They die. they die. Yeah. 무분별한 삼림벌채를 금지하고 인공우리를 만들어주는 블루 마카오 프로젝트를 통해 블루 마카오와 판타날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루치아노의 경우 그 방법은 사진을 찍는 겁니다. 야생의 대자연에 머물며 사진을 찍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쥐가 달려들기도 하고 Pegou isso? Morcego. Morcego passou aqui a palmo.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온몸이 벌레 물린 자국으로 도배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는 이런 고생을 견뎌내며 촬영한 사진을 통해 이곳의 동식물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갖고 있고 제각각 아름다우며 사람과 다름없는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판타날에 자주 출몰하는 개미알기는 우리 기준으로는 참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가끔은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Went to the forest again. This is nature. You never know. But let's wait. 큰 개미알기는 하루에도 10,000마리가 넘는 개미들을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개미알기가 있다는 것은 풀도 있고 개미도 있고 주변의 환경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미알기는 후각이 예민한 반면 시각과 청각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는 게 가능합니다. 루치아노는 이 진귀한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포착하고 싶어 합니다. 이 동물을 신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거지요. To get close of a giant anteater, you need to do like this. You know, you need to walk against the wind because the animal can't feel your smell.
so you go really close to get. I did that to get a wide angle shot. You know, to capture the animal and the environment. For m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I'm documenting wildlife, is to capture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 and the species, you know, together. This link between species and the environment, for m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nature. 현재의 판타날은 보호와 공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보호론자, 정부 정책 입안자, 그리고 루치아노 같은 환경사진 작가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세계적으로 10,000마리가 채 남아있지 않은 왕수다를 판타날에서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의 개체 수는 최근 10년 동안 몇 배 더 늘어났습니다. 야생 들개도 종종 목격되고 멸종 위기종인 아르마딜로도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포획으로 사라져가던 야생동물들의 수가 다시 복원되면서 판타날은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더위와 모기에 시달리면서도 비싼 돈을 내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동물원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It offers opportunities to the local people to work. Also, the jaguar population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growing interest of people in coming to see these animals in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is case here, ecotourism is being a very nice tool, very important tool for the conservation of jaguar. And jaguar is a kind of flagship species. So when you're protecting jaguars, you're saving the whole Pantanal wetland. 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새로운 곳에는 또 다른 비밀과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판타날의 서쪽 끝에는 판타날의 수원지 중 하나인 보니또가 있습니다. 보니또는 판타날보다 앞서 동식물 보호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브라질 생태 관광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곳의 수중을 들여다보면 자연을 보호하고 수중 생물을 간직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자체로서 이야기해 줍니다. 보니또에선 늘 아나콘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감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뱀 아나콘다를 언제든 보니또에 오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실만으로도 보니또는 지구상에서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어야만 소중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때로는 느림과 조화가 더 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Human beings are used to control everything. If you feel hot, you turn on your conditioning. If the water is high, you drain the fields. If you are in a hurry, you just go by a speed car. No matter if it's destroying the planet or not. But here, no. Here, the man goes slowly, slow, because it's the way that the nature, control the life.